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뒤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는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데 중간 보고서 기조와 같이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에 나온 조처인데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할수록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경우에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282종에 대한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모략 등이 포함됐는데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 포함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서울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열대야 현상을 보여서 공원 등에는 밤 늦게까지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숲길을 거닙니다. 연신 부채질도 하고 시원한 음료도 마셔보지만 무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진짜 한 30분 정도만 산책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바람이라도 느껴보려고 산책을 나왔지만 덥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9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여름 불청객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즉 저녁 18시 01분부터 다음 날 09시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오는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 동안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지방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7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본격적인 홍수기가 찾아왔습니다. 홍수 피해는 막으면서 필요한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호우 상황에 따라 댐과 보의 수문 개폐를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마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 중인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이상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입니다. 대형 화면에 다목적 댐과 보 등 전국 56개 수자원시설의 CCTV 화면과 수위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장마와 함께 홍수기가 시작된 뒤부터 이곳 직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호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는 24시간 대응 체계로 해서 전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백 없이 물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당국은 우선 댐 방류량을 늘려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에 경남 남강댐과 강원 행성댐에 이어 경북 영주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댐 방류는 이곳 상황실에 모인 각종 정보를 토대로 검토되며 환경부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류량을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홍수기 이후 찾아올 가뭄까지 고려해 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수기라고 하더라도 익년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물을 확보할 것인지,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고려해서 이를 위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등 5대강 전역을 가상세계로 만들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물관리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히 대응하여 안전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잦아지면서 홍수의 가뭄까지 대비하는 물관리 상황실은 하루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름 해수욕 기간을 피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6차례 발표된 IAEA 중간 보고서는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IAEA 사무소를 개설하고 오염수 방류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마구치 나스오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는 해수욕 기간, 즉 여름에는 방류를 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 내 불안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인데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は本年春から夏頃を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きており、この方針に変更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이 45%였는데 반대도 40%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사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国においては引き続き万全な風評対策を徹底的に講じていただきたい、こう考え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일본 어민들의 반발과 국내외 여론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피면서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식품의 원료 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모략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성분 134종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결정 기준에 사용 원료와 성분을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구경거리였던 시절에 등장한 시발 자동차. 현대적인 형태미를 갖춘 이 시발 세단은 최신식 국산 승용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차량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첨단의 배터리와 모터, 컴퓨터 제어 장치들을 장착하고 한 번 충전으로 14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100km로 솔라카 즉 태양열을 이용한 차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회전시킬 수 있어 벌써 일본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빛을 모아 보내는 전조등 조절 장치. 자동차가 시원스럽게 도로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이 차의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운전을 하는 무인 로봇 자동차입니다. GPS와 카메라로 차선과 근접 물체와 같은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초보 운전자보다도 나은 운전 솜씨를 자랑합니다. 시발 자동차로 시동을 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읽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직전에 발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검토가 중국 내각인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유럽연합은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으로 원료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시점이 빨랐습니다. And then the other topic is will they cut off the supply of rare earths, lithium, and other materials that are needed to the United States in retaliation. And so it's a long way of saying I don't know. I don't think so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 economic impact to China would be quite significant.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 발표됐습니다. 조만간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리스킹, 경제적 위험 제거의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북한 위성인 광명성 4호가 발사 7년 만에 지구로 낙하해 대기권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위성 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을 보면 광명성 4호의 상태는 미국 동부 현지 시각 기준 3일 오후 3시에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명성 4호는 협정 3개시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재진입 시점과 같은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광명성 4호는 크기가 작아서 대기권 재진입 시 완전히 불타 연소됐을 것으로 진단한 뒤 잔해가 낙하해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은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불렸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3대 국제 행사 가운데 하나인 농업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인데요. 우리나라 선진 농업 기술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제농업 문화의 흐름과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할 국제농업 박람회. 2년 전 나주에서 열린 박람회엔 코로나에도 70만 명이 다녀갔고 무엇보다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농식품과 농기자재의 우수한 품질도 인정받아 2,400억 원의 판매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지금 동남아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물 형태도 팔고 있고요. 근데 인지도 자체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수출까지.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를 석 달여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엔 세계 40개 나라에서 모두 50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남식품수출협회 등 8개 단체는 먼저 1,300억 원의 농산물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수도 전남에서 나오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너희 세계에 알리고 농업 박람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특히 막바지로 치닫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바로 옆에서 열리므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생명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15개 나라의 구매자와 수출기업 100곳을 국제농업 박람회에 초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AI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AI 농생명 밸리도 전라남도에 만들어서 앞으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고 또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전라남도에서 다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농업 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오는 10월 중순 10하루 동안 열립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출산한 이력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할수록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친부모 다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보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5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사를 의뢰받은 6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에선 지난 2015년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기면서 출산 비용을 받은 20대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누가 아기를 데려갔는지 아기가 살아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천과 연천에서도 아동 5명의 소재가 오리무중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친부모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사라진 아기들이 증가하는 건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8명 모두 친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생사가 확인된 건 8년 전 출생 직후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1명뿐입니다. 경찰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어도 유기로 볼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경기 수원시 20대 친모는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한 경찰은 살아있는 아기를 대전 유성구병원 인근 하천에 두고 왔다는 진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친모의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도 경찰에는 지자체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만큼 행방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정부가 2개의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협의회 구성 12일 만에 첫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차 검토 결과 제보의 신빙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 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적인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출판사와 입시 결과를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 홍보 수단으로 삼는 건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6일 집중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시와 대학별 고사 등 대입 절차 관련 비리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261건으로 대형 입시학원 50곳이 포함됐고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유착 의심 사례만 해도 46건이나 됩니다. 킬러 문항으로 촉발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은 하반기에도 입시 단계별로 계속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교육 업계 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쇼핑 메카로 불렸던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서 어렵게 살아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나긴 코로나19 방역 터널을 빠져나오며 나라와 나라 사이 빗장도 풀렸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기승을 부릴 때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서울 명동에도 다시 활기가 돕니다. 특히 명동하면 연상되는 노점 음식은 종류도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붕어빵 4개와 만두 3개를 사고 낸 돈이 10,000원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다소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해도 맛 좋은 길거리 음식을 기대한 관광객들도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I think here it's more expensive than other places like in Bucheon. I can have it for a cheaper price. 상인들은 원자재 값 등이 가파르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재료가 비싸서 그러나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의 높은 물가는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불러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흐릴 때는 그 지속적 성장이 쉽지 않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들이 받는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여름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종 기후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로 발달하는 태풍은 올해 그 강도가 매우 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태풍과 엘니뇨의 연관성과 함께 올여름 태풍 전망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